조신의 꿈 문제 풀었나? 여기 올림포스만 풀었어요. 그거는 풀려지더나? 네. 조신의 꿈 했는데 원래 제목은 그냥 조신의 꿈이래 안 나온다. 그냥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자를 붙여놓은 것도 조신몽 이랬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뭐 구운몽 이런 것처럼 이렇게 했고 구운몽의 그 어떤 근원 설화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구운몽은 이 조신의 꿈 이 내용으로 이광수가 그냥 꿈이라는 제목의 소설로 개작을 해놓은 것도 있어. 그래 그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 영화는 물론 30년 전에 만든 영화니까 오래됐는데 조신 이것도 삼국유사에 나오는 거다. 삼국유사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놔야 될 거야. 이거는 왜냐하면 구운몽하고 관련지기도 하고 지금 문제가 82문항이나 나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만한 작품이라는 거야. 조신 이게 이제 일종의 어떤 전설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전설이면 뒤에 어떤 절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일현 스님이 그 역근책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라서 그런 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아. 자, 한번 읽어보자. 옛날 신라가 서울이었을 때 말이 좀 이상하지? 거기 신라가 서울이었을 때 신라 시대에 뭐 그런 정도 안 되겠나? 그리고 신라 서라벌 그때 서울 서라벌이었으니까 서라벌에 이런 신라 시대에 이런 정도로 보자. 세규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렇게 쓰면 세규사야. 근데 세달사 이렇게 막 해놓은 것도 있는데 달자가 비슷하게 생겼어. 달성한다라는 달자가 그렇게 글자가 잘못됐다고도 하기도 한다. 지금이 흥교사할 때 여기 역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현 스님이 계시던 시대야. 그 실증적인 자료를 많이 써놨다고. 장원이라는 것은 어떤 절의 토지야. 절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장원이 명주 난리군. 명주는 지금의 강릉이잖아. 강릉. 그 난리군. 그런데 이제 지리지라는 책이 있는데 지리지에 보면은 지리지를 상고해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명주에는 난리군이 없어. 오직 날생군이 있다는 거야. 이자하고 생자가 좀 비슷하게 생겼지. 그래서 그 날생군인데 그 날생군은 지금의 영월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세하게 쭉 써놨어요. 이렇게 써놓는 거, 그 맞줄표 안에 들어있는 거, 그런 것들이 어떤 실증적인 그런 자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실의 기록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실증적인 것을 많이 담아놨다. 자, 거기 흥교사에 있었는데 신라 때 세규사의 장원이 명주 난리군에 있었고 그 본사라는 것은 절이 절이 있는데 그 절이 일종의 무슨 어떤 절이 중심으로 해서 뭔가 그룹으로 만들어진 거라. 예를 들어서 무슨 영천 은혜사가 본사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암자들이 은혜사에 소속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본사라는 그런 의미야. 그 본사에서는 중조신을 보내서 조신이 중이라는 거죠. 보내서 그 장원을 맡아 관리하게 했는 거예요. 그 조신이 장원에 와서 그 고을의 태수 김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김흔에는 딸이 있었고 그 딸을 좋아했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죠. 중이 이렇게 남의 집 딸을 좋아하면 안 되잖아. 그치? 뭐 할 수도 있지. 그러면 스님으로서의 본연의 그런 자세가 아니고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여러 번 낙산사, 양양이가 낙산사, 그 낙산사라는 지금 절이 있잖아. 그런 낙산사에 가면은 관음보살, 지금 낙산사에 보면 바다 쪽으로 이렇게 부처님이 바다 쪽을 향하여 보고 있는 그 부처님은 아니겠지.
그 부처님 고려시대 부처님하면 대단할 텐데 모르겠다. 거기 가면 낙산사에 지금도 그 바다 쪽을 향해 관음보살이 있어. 우리 나무아미 탑을 관세음보살 그러잖아요. 그 관음보살이 관세음보살이거든. 앞에 가서는 남몰래 그 여인과 살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 사실은 이런 그 기도라는 것이 안 되는데 그렇게 빌었는 거야. 인간적인 면은 보이네. 그리고 몇 해 동안에 그 여인에게 이미 배필이 생긴 거야. 더욱더 힘들어졌네. 그럼 어떻게 되겠노 이제? 암만 빌어도 관세음보살 안 들어줬는 셈이잖아. 그래 불당 앞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는 거야. 잠이 들어야 꿈을 꾸거든. 그래 이제 꿈속에 나타나는 거야. 꿈속. 그래서 꿈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임몽 그런다. 들어갈 입자에 꿈몽자 써서 임몽하는 거야. 꿈속에 갑자기 김씨낭자가 그 김흔의 그 딸이니까 김씨낭자겠지. 그 기쁜 낯빛을 하고 문으로 들어와서 웃으면서 저는 일찍부터 스님을 잠깐 뵙고 알게 되어 마음속으로 사랑해서 잠시 듣지 못했으나 잊지 못했는데 부모의 명령에 못 이겨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다. 평강공주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갈 거야 했을 텐데 이 김흔의 딸은 부모의 명령을 들었어. 그 중간고사에 그런 문제 만들면 되겠네. 지금 내외가 되기를 원해서 온 것입니다. 내외도 부부가 되기를 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조씨는 어떻게 했노? 기쁘겠지? 그래서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 신분을 이제 잊어버린 거지. 그녀와 얼마나 해서 40여 년간 같이 살았는 거지. 40여 년간 같이 살면서 자녀 5을 두었다. 자녀가 많진 않네. 집은 다만 4벽분이다. 4벽분이니까 뭐야? 지붕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 초라한 집안인데 그 좋지 못한 음식마저도 계속 할 수. 역시 가난하네. 매우 가난하네. 근데 마침내 꼴이 말이 안 해서 식구들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얻어먹고 지냈다.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빌어먹었다. 근데 이제 유리걸식 이렇게 쓴다. 유리걸식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는다. 이런 것은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는다. 근데 그래도 쓴다. 그 바람을 반찬 삼고 그리고 바람을 음식처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을 지붕 삼아서 집으로 삼았는데 풍찬 노숙 이런 말도 쓰고 하여튼 가난하게 떠돌아다녔다는 거야. 이렇게 10년 동안 그럼 왜 되는 거야? 40년간 살았고 다시 10년 동안이었거든. 그렇게 초야로 두루 돌아다니니 한 50년 이렇게 같이 하니 옷은 여러 조각 찢어져서 몸도 가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남루해졌다 이러지? 마침 명주 해현령을 지날 때, 그 고개 이름인데 해현령을 지날 때 15세 되는 큰아이가 15세 되는 큰아이 연령이 좀 안 맞지? 왜 안 맞아? 원래 그 결혼한 건 몇 살쯤 되겠어? 16. 그러면은 40년 살았으면 40년 살았어요. 이제 16세 결혼했다 치자. 그리고 40년 살면 뭐 56이제. 그리고 다시 또 10년을 돌아다녔지. 66이제. 그런데 나이가 몇 살이야? 큰아이가? 15세밖에 안 되잖아. 그럼 이거는 또 조금 지난 요거 뒤에 10년 동안 돌아다니고 그 이유다 이게 안 맞는 거지. 이래 갑뒤로. 그지? 응? 자, 나이 15세 큰아이가 갑자기 어떻게 돼? 굶어 죽는 거야. 15세나 됐는데 왜 굶어 죽으면 안 되지? 그래 이제 길가에 묻었어. 그래 남은 4식구를 데리고 그들 내외는 우옥현, 이제 지금 우현이라고 해야 돼. 길가 목을 쥐고 사는 목초가지, 띠모자에서 모자가 자주 나오는데 초가집을 짓고 살았다. 이제 내외는 늙고 병들었다. 게다가 굶주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니 10세 된 계집아이, 여기 나이가 영 이상하다. 늙고 병들때 10살 된 계집아이가 밥을 빌어다 먹는데 다니다 말 개에게 물렸다. 아픔을 부르짖으면서 앞에 와서 누웠으니 부모도 먹이며 눈물을 몇 줄 흘렸다. 자, 근데 부인이 이제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말을 했대. 내가 처음 그대를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도 젊었으며 입은 옷도 깨끗했으며 한 가지 음식도 그대와 나누어 먹었고 옷 한 가지도 그대와 나누어 입어. 그렇게 같이 서로 가난도 함께 하고 힘든 일도 함께 했다라는 거잖아. 했는데
나는 뭐 집을 나오니 50년 동안에 정을 맺어져 친맺어고 사람도 굳게 얽혔으니 가위. 예? 두터운 인연이라 하겠습니다. 가위. 가는 뭐 이런 말은 우리가 요새는 보통 쓰지 않는데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정도의 뜻이야. 가위. 가짜가 가능하다는 말이니까 가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는 쇠약한 몸이 해마다 더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욱 닥쳐오는데 나머지 갯방살이나 하찮은 음식조차도 빌어서 얻을 수 없게 되었으며 수많은 문전에 걸시가는 부끄러움 상담에도 더 무겁습니다. 아이들은 추워하고 배고파도 미처 돌봐주지 못하는데 어느 겨를에 사랑해서 부부간의 애정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붉은 얼굴과 예쁜 웃음도 풀 위의 이슬이요. 풀 위의 이슬은 금방 마르지. 해만 뜨면 말라버리잖아. 그래서 이거 금방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인생이 무성한 거지.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도 흔히 쓰는 말이 뭐지?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 지란지교 뭐 이런 말 썼지. 지란지교 그런 말 들어봤나? 아주 친한 친구 사이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고 지란지교,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도 바람에 나부끼는 버들가지입니다. 그 약속도 금방 깨어지고 말 거다. 버들가지 폴폴 날리면 금방 없어지는 거니까. 이제 그대는 내가 있어서 누가 되고 나는 그대 때문에 더 근심이 됩니다. 가만히 옛날 기쁘던 일을 생각해보니 그것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대와 내가 어째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무쇠가 다 함께 굶어 죽는 것보다 무쇠가 다 함께 굶어 죽는 온 가족을 말하겠네요. 그래서 차라리 짝이른 난조가 난새, 새가 거울을 향하여 짝을 부르는 것만 못하고 차라리 헤어져서 서로 그리워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거울을 보면서 임을 그리워하는 거지 짝을 찾는 거니까 거울 속에 있는 것이 자기 짝이라고 생각하고 막 거울을 쫀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차라리 같이 있으면서 굶는 것보다는 좀 외롭지만 흩어지는 게 낫겠나. 각자 사는 게 안 좋겠나 이런 거지. 추우면 버리고 더우면 친하는 것은 인정에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추우면 버리고 뭐 내가 어떤 욕망을 성취했으면 버려버리는 거. 흔히 뭐 토사구팽 이런 말도 쓰잖아. 그리고 세상 인심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염량세태 이런 말도 쓴대. 염량세태. 세상이 뭐 그런 거지. 뭐 덥고 추우면 뭐 하고 더우면 또 뭐 데리고 있고 추우면 버리고 뭐 이런 것이 세상 인심이라는 거지. 자, 인정에 참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행하고 그치는 것은 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헤어지고 마는 것도 운수가 있는 겁니다. 뭐 운명론자야.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원래 운명으로 팔자다. 운명으로 정해져 있다. 운명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원컨대 이 말 따라 헤어지기로 합시다. 이거 역시 여성이 훨씬 더 적극적이지. 만약에 앞에서 조신이 정말 그 여자를 좋아했다면 어떻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빌고만 있었잖아. 비록 이거는 꿈속이긴 하지만 이 여자가 먼저 나타났잖아. 우리 같이 살아요 이렇게. 그리고 헤어지는 것도 이 여자가 주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신이 말을 들으니까 그 기뻐해서 자기가 먼저 그런 이야기 해야 되는데 역시 그 말을 듣고 기뻐하는 거지. 결국은 이 말 듣고 기뻐한다는 이야기는 야, 이 세속에서 살아가는 게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야. 그래서 각각 아이 둘씩 나로 데리고 떠날하니 여인이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 그대는 남쪽으로 가십시오. 이하여 서로 작별하고 길을 떠나려 하는데 꿈에서 깨었다. 이걸 우리가 강몽한다. 강몽, 꿈에서 깬다. 응? 깨달을 각자에서 강몽. 꿈에 들어가는 인몽하는 거예요. 이거는 깨달을 강몽하는 거예요. 그럼 꿈속 이야기만 따로 딱 빼어내버리면 이게 하나의 액자가 되는 거지. 일종의 액자 소설의 형식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몽 같은 이야기도 꿈 밖의 세계와 꿈 속의 세계로 나눠지거든. 그런 구조적인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 이런 구조로 되는 걸 우리가 환몽 구조라고 이야기한다. 그 문제 한 80문제 풀고 나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다 담겨 있을 거예요. 타다남은 등잔불은 깜빡거리고 밤도 이제 새려고 한다 이래대. 그 아침이 되었다.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휘어졌고 망연히 세상일의 뜻이 없다. 자, 이 부분 우리 뭘 생각할 수 있노? 이게 곧 뭐지? 꿈속의 세계와 꿈 밖의 세계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지. 꿈속의 세계하고 꿈 밖의 세계가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휘어졌다. 이것은 실제로 하루
뭐 잠시 사이지만 이게 50년의 삶의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는 꿈속의 세계에서 영향을 받은 모습이잖아. 그리고 꿈속 세계와 꿈 밖의 세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괴롭게 살아가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한평생의 고생을 다 겪고 난 것 같아 탐욕도 얼음 녹듯이 깨끗이 없었다. 이거 무슨 깨달음이냐. 욕심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세속적 욕망이 뜻없다. 일장춘몽이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관음보살의 상을 대하기가 부끄러워지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참을 길이 없다. 그는 돌아와 해현에 묻은 아이를 파보니 해혈령을 넘어가다가 큰 아이를 묻었다 했잖아. 그것은 바로 돌미륵이다. 미륵 부처님 물로 씻어서 근처에 있는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가 장원을 맡은 책임을 내놓고 사제를 해서 자기의 그 개인 재산 그걸 내가지고는 정토사를 세웠다. 정토사라는 절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지런히 착근했다. 그 후에 어디서 세상을 마쳤는지 알 수 없고 그 다음에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 그 결말을 딱 마무리를 딱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열린 결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 이렇게 됐대. 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조신의 이야기인데 정토사를 세우게 된 이야기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이제 사찰 연기설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찰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기설화. 사찰이 이런 인연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럼 정토사라는 것이 증거물이 남았잖아. 증거가 있는 것은 설화에는 세 가지가 있지. 신화, 전설, 민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 전설이지. 이렇게. 신화 같은 것은 전설이 없는 거, 증거가 없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신화, 건국 신화에는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니까 나라가 예를 들어서 가락국 신화에서는 가야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그게 증거가 될 수 있잖아. 그거보다 훨씬 구체적인 증거가 난 게 이제 전설이네. 전설은 대부분이 비극적으로 끝난다. 왜냐하면 그 증거를 남기고 그 결말은 당연히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뭐 사라지거나 죽거나 뭐 해야 되니까 대체로 비극적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많아. 이게 흔히 말하는 조신의 꿈이고 이게 김만중 구운몽이라는 거, 김만중의 구운몽이고 몽자가 붙은 뭐 옥루몽이라는 것도 있고 그 꿈 속의 이야기하고가 연결이 된다는 거. 그리고 주로 이제 여기는 꿈 속과 꿈 밖이 똑같이 조신이잖아. 구몽은 바뀌지. 구몽에서는 그 꿈 밖과 꿈 속이 바뀌어. 자, 어느 거를 보느냐 하면은 꿈 속 세계와 꿈 밖의 세계가 비교가 되는 게 있는데 자, 거기 16쪽을 한번 펴봐. 거기 66번 문제를 한번 66번 문제 보기는 소설 구몽의 서사전개 구조이다. 보기와 위글을 관련지어 설명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면서 구몽의 줄거리가 나와요. 뭐 있는지 그 밑에 거기 도표를 만들어놨지. 현실이 꿈, 현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꿈 속의 세계, 그 현실의 세계. 그럼 이제 현실의 세계는 누구냐면 성진이 얘기해. 성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관대사가 있고, 육관대사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래서 성진이 어떤 그 팔선녀를 만나고 나서는 갈등을 하는 거야. 내가 뭐 이렇게 뭐 속된 말로 중질이나 하고 있어도 되겠나? 그 예쁜 여자들을 두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서 팔선녀를 차례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양수는 또 욕망을 충족시켰는 거지. 그런데 벼슬에 은퇴하고 나이가 많이 들고 이래 되니까 이거 안고 다닌 거야, 보이.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정말 훌륭한 삶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성진이 깨닫게 되는 거지.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 조신의 꿈하고 연결을 지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뭐 육관대사는 누구겠노? 관음보살이라고 할 수 있겠지. 관세음보살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차이점은 뭔데? 조신은 꿈속에서도 조신이었고. 그렇지? 여기서는 꿈속에는 양소요로 바뀌었고. 그 이야기 하는 이유는 몽유록이라는 장르가 있어. 몽유록. 몽유록은 꿈속에서도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 그거하고도 비교될 때 그런데 착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봐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구운몽 읽어봤나? 네. 구운몽 굉장히 길고 언젠가는 읽어야 되는 작품 중에 하나야.